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0월 21일 기술적 분석 A존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추워졌죠. 꼭 건강 컨디션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흐름이에요. 왜냐면 이 구간에서 장대 음봉들이 발생은 하거든요. 근데 그 장대 음봉이 발생하다 할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 선물 매수 세력들이 장전에 아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시아장 때 계속 말 그대로 무의미하게 올립니다. 뭐 좋은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그렇게 올랐던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랑 넷플릭스 실적 발표 때 이후거든요. 근데 만약에 걔네들이 진짜 좋은 호재라 그러면 적어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한두 시간 내에 그 상승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찔끔이라는 것도 뭐 한 0.5%, 3%뭐 이렇게 올랐다가 그 이후에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장 시작 전에 최고가로 시작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흐름, 그때만 장대 음봉이 발생하고 사실상 개파락들이 잘 발생하지 않아요.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들은 개파락 한 번이면 시장이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 흐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왕이다. 말 그대로 전 세계의 어떤 돈의 흐름이 계속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더군다나 많은 불확실성, 대표적으로 미국 대선이 있죠. 그런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급의 기복이 없다라는 거. 뭐 이러다가 단방에 엎어질 수도 있겠지만 참 그런 모습들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떤 패턴이나 어떤 흐름, 수급 면에서 특이 패턴이라고 보고 있고, 과열 양상도, 오버슈팅 양상도 굉장히 좀 보기 드문 패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매수 세력 때문에 만들어진 패턴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어찌되었거나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하다. 하나 재밌는 거는 금요일날 이제 상승의 이유를 넷플릭스를 갖다 하죠. 넷플릭스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최고가를 쓰고 있는데 지금 1년 전의 위치가 여기죠. 그쵸?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더블이 올라왔어요. 그쵸?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넷플릭스가 그만한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 이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분기 대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전분기 대비해서도 16%, 15%, 20%이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이제 지표들이 그 안에서 결정됐습니다. 근데 더블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측치보다 높았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구독자 수만 보더라도 예측치보다 그냥 2%더 높습니다. 70만 명 더 높았어요. 수익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별 차이가 없거든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버립니다. 신고가를 올라가면서. 그러니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지, 이상하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좋은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내고 좋은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구독자가 지금 수준에서 지금이 2억 8천만이거든요. 전 세계 인구의, 그쵸? 10%까지라도 볼 수 있을까요? 구독자가 늘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 면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속적으로 저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게 되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외에는 사실 설명할 방법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S&P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데, 어마무시한 어떤,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PE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거품이고 누가 봐도 무리하는 구간인데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규는, 홀딩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제 들고 계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종목이 됐든 지금 구간에서도 계속 홀딩해 계신 분들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앞으로도 팔지 않고 계속 오르든 내리든 들고 계실 뿐입니다. 근데 적어도 신규 입장에서는 지금 구간을 저런
긍정적인 면들을 계속 부각하는 것들을 보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어찌 됐거나 영원히 상승하는 장은 없기 때문에 예, 반드시 조정의 타이밍이 온다. 근데 그 흐름이 과연 멀었을까라는 생각이 싶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에 제가 런치박스를 중간중간 패스할 정도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도 예,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한 이야기들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흘러가는 대로 둔다. 홀딩자분들은 그냥 홀딩에 있는 거고, 혹은 전략에 있으면 전략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규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상대적으로 저렇게 못 감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이유가 뻔히 계속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심지어 중국마저도 어떤 부양하고자 하는 액션이라도 취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액션도 없습니다. 정부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당은 금투세 뭐 되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수급 주체들이,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관이 조금만 조절만 해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데, 외국인이 만들어 놓은 메이킹에 그대로 쫓아가기만 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 쫓아가는 게 사실상 외국인들보다 더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이나 거시적인 면이나 미시적인 면이나 뭐 하나 시장을 부양할 그런 흐름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횡보박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스적인 측면에서는 적어도 2495, 2512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야지 효율성이 있다. 그 외의 구간에서는 사실 지수를 염두에 둘 만한 매수 타점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참 매매자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거나 종목 전략이 있으면 그대로 하고 신규는 좀 더 신중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30분의 흐름인데, 장전에 올렸다가 장대는 때리고, 그쵸? 그 다음에 버텼다가 장대는 때리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 내려가거나 장대 음봉이 나와도 시세가 하락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쵸?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올렸다가 때리고, 넷플릭스 발표 때도 말 그대로 올렸다가 이거 때리진 않았죠. 왜냐면 만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만기 이후에 변곡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찌되었거나 여러 면에서 좀 이상도 하다. 왜냐면 이미 맞아도 얻어맞고도 남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있고, 특히나 이런 자리들이 계속 지켜지면서 120평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 조정이 만들어져도 조정이 왔을 때 정말 매수의 빅찬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좀 떨어지고,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이고, 더군다나 그 외에 장들은 계속 강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코스피도 2607도 다시 이탈하고 있죠. 일목도 제대로 못하, 120평은커녕 그렇죠? 일목도 못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 면에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최소한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구간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라 그러면 매수가 굉장히 좀 만만치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더한 흐름이죠. 어떻게 보면 금투세나 이런 이슈에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수급이 계속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훨씬 더 활개를 치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금지 구간이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도 금지된 흐름이 아니죠. 걔네들이 했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좋은 소리가 안 나오죠. 어찌되었거나 살아나려면 다른 거 없이 2차전지가 또 올라가야 됩니다. 최근에 계속 패턴상 봤을 때는 다시 리바운드가 가능한 패턴으로 오긴 했는데, 시계열상으로는 11월 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 구간에 딛지 못한다라 그러면 또 만만치 않은 구간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어찌됐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을 조금 더 선호하는 거는 결국은 잡았을 때 매매가 이제 횡보하기보다는 이탈하면 잘리고 올라가면, 그렇죠? 시세가 나는 이 흐름이 좀 더 명확하기 때문에 여전히 종목 컨택에 있어서는 장이 좋다 나쁘다 보다는 전략상으로는 코스닥이 낫다라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런치박스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